박민서의 투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공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기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마운드에 섰을 때만 해도 박민서는 가능성이 큰 신인이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될수록 구속과 제구 위기 관리 타자를 상대하는 방식까지 달라졌다. 상대 타자는 한 번 봤던 박민서를 다시 만났는데도 전혀 다른 투수를 상대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야구여왕2에서 박민서가 가장 강렬한 성장캐로 불리는 이유다. 2026년 야구여왕 시즌2에서 블랙퀸즈를 이끄는 인물은 추신수 감독이다. 윤성민 코치가 투수진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박민서는 기존 선수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 처음부터 완성형 에이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부족한 막내 이미지에 가까웠다. 그래서 변화가 더 크게 보였다. 한 경기에서 보여준 가능성이 다음 경기에서는 실제 무기가 되고 다시 그 무기가 더 정교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끈 것은 약 110km대의 빠른 공이었다. 여자 선수들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 예능에서 이 정도의 구속은 화면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구속 숫자 하나만 보고 박민서를 평가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빠른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력이 크게 떨어진다. 박민서가 진짜 달라진 지점은 공이 속도와 제구가 동시에 좋아졌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타자의 몸쪽과 바깥쪽을 나눠 쓰는 모습이 늘었다.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타자는 배트를 쉽게 내지 못한다. 반대로 빠른 공을 의식해 타이밍을 앞당기면 변화된 코스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타자가 박민서를 상대할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민서의 투구 템포도 중요한 요소다. 좋은 투수는 공 하나를 던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전 공으로 다음 공을 준비한다. 박민서는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았을 때 훨씬 과감해지고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타자를 몰아붙이는 성향을 보여줬다. 반대로 주자가 나가거나 실점 위기가 생겼을 때는 무작정 힘으로 승부하기보다 호흡을 정리하고 자신의 리듬을 찾으려 했다. 이 부분이 신인 투수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블랙퀸즈가 경기 후반 리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박민서가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원투수는 준비 시간이 짧다. 한 타자만 놓쳐도 경기 전체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선발 투수처럼 여러 이닝을 두고 수정할 여유가 오베스디 없다. 그런데 박민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스트라이크를 잡고 타자를 압박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구속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박민서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투수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석에서도 안타를 만들고 강한 송구로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한 경기 안에서 여러 역할을 소화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여자 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물론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와 기록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핵심은 한 선수가 투구와 타격 양쪽에서 모두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이미지다. 특히 시즌2 초반 박민서가 전 타석 안타와 무실점 투구를 동시에 보여주며 MVP급 활약을 펼친 장면은 성장서사의 방향을 바꾼 계기였다.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신인이라는 평가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에서 동시에 결과를 만들기 시작하자 시청자들의 질문이 달라졌다. 과연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관심사가 됐다. 스포츠 예능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보이지만 훈련과 실전을 거치며 변화하는 선수가 더 강한 몰입을 만든다. 박민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첫 등판에서 보였던 투구와 몇 경기 뒤의 투구를 비교하면 차이가 보이고 타격에서도 처음보다 자신 있게 스윙하는 장면이 늘어난다. 시청자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속도 자체를 보게 된다. 박민서의 장점은 운동 능력에도 있다. 골프를 경험한 선수답게 몸의 회전과 중심 이동을 이해하는 모습이 투구와 타격 모두에서 드러난다. 야구는 단순히 팔 힘으로 공을 던지는 종목이 아니다.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몸통 회전을 거쳐 팔 끝으로 전달돼야 구속이 나온다. 타격도 마찬가지다. 골프 스윙과 야구 스윙은 다르지만 회전 운동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박민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배경을 빼놓기 어렵다. 그렇다고 박민서의 성장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몸 상태와 부상 문제는 성장 속도가 빠른 선수에게 더 큰 변수가 된다. 특히 투수는 어깨와 팔꿈치뿐 아니라 허리와 하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구속과 제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부상 뒤 복귀한 박민서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폼으로 여러 번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였다. 복귀 직후에도 마운드에서 승부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은 박민서의 멘터를 보여준다. 몸 상태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투수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덜 휘두르거나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박민서는 타자와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이것이 단순한 예능 캐릭터와 실제 경기에서 신뢰받는 선수의 차이다. 대만 팀과의 국제전은 박민서의 성장세를 확인하기에 더 좋은 무대였다. 국내에서 자주 보던 상대와 달리 처음 상대하는 타자는 박민서의 투구 습관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반대로 박민서 역시 상대 타자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기에서는 첫 번째 공과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더 중요해진다. 초구부터 주도권을 잡으면 타자는 빠른 공을 의식하게 되고 투수는 훨씬 다양한 승부를 할 수 있다. 대만 타자들이 박민서의 공을 어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공 자체의 속도뿐 아니라 타이밍 때문이다. 빠른 공에 대비해 배트를 일찍 준비하면 바깥쪽 공에 손이 나가기 어렵고 코스를 기다리면 박민서가 직구 타이밍이 제구를 더 늦어진다. 안정시키고 낮은 코스를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한두 번의 타석만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추신수 감독과 윤성민 코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민서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의 좋은 결과에 취해 무리하는 것이다. 구속을 더 올리려다가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면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어떤 상황에서 박민서를 등판시키고 어떤 역할을 맡기며 투구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해진다. 블랙 퀸즈 입장에서 박민서는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카드다. 선발이 흔들렸을 때 투입할 수 있고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는 역할도 가능하다. 동시에 타석에서는 공격 옵션이 된다. 한 선수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엔트리가 제한된 팀의 큰 장점이다. 추신수 감독이 경기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서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현재 실력보다 미래의 폭이 더 커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완성된 선수라면 상대도 분석하기 쉽다. 강점과 약점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민서는 아직 변하는 중이다. 오늘의 약점이 다음 경기에서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장점이 몇 주 뒤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상대가 준비한 분석이 빠르게 낡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박민서를 보는 재미는 단순히 삼진 하나, 안타 하나에 있지 않다. 시청자는 매 경기 새로운 버전의 박민서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경기보다 공이 빨라졌는지, 제구가 안정됐는지, 위기에서 표정이 달라졌는지, 타석에서 더 과감해졌는지를 비교하게 된다면 스포츠 예능에서 이제 이런 변화는 강력한 서사가 된다. 특히 한 선수가 처음에는 막내와 신인으로 소개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중요한 순간을 책임지는 선수로 바뀌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팬을 만든다. 블랙 퀸즈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박민서가 언제 등장할지 기다리게 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순간 경기의 긴장감도 함께 올라간다. 이것이 성장캐가 프로그램 전체의 중심 인물로 올라서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물론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빠른 공을 시즌 내내 유지하려면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상대가 박민서의 직구 타이밍에 익숙해지면 다른 패턴도 준비해야 한다.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커지면 타자는 기다리기 시작한다. 결국 다음 단계는 단순한 구속 상승이 아니라 더 정교한 제구와 타자별 승부 능력이다.
하지만 바로 그 미완성이라는 점이 박민서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이미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하는 것보다 매 경기 새로운 무기를 하나씩 추가하는 선수가 훨씬 예측하기 어렵다. 박민서의 투구가 무서운 이유는 지금 던지는 한 공에만 있지 않다. 몇 경기 뒤 어떤 공을 던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026년 야구 여왕2에서 박민서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다. 약 110km대의 빠른 공으로 시선을 끌었고 제구와 경기 운영을 발전시키며 구원투수로 존재감을 키웠다. 타격과 송구에서도 역할을 만들었고 맨브피급 활약으로 기대치를 높였다. 부상과 복귀라는 변수까지 지나면서도 다시 국제전 무대에서 자신의 공을 던졌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박민서가 잘하느냐가 아니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속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제구가 얼마나 정교해질지, 국제전처럼 압박이 큰 경기에서도 그리고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가 다음 이야기를 결정한다. 박민서가 스포츠 예능을 씹어먹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경기의 스타가 아니라 매 경기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박민서는 완성된 에이스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섭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 야구 여왕2에서 박민서의 투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